안녕하세요. 저는 취미미술화실을 운영하고 있는 나의 첫쌤이라고 합니다. 미술 초보분들이 그림을 시작할 때 가장 처음에 두려워하는 부분은 뭘까요? 잘 못할까봐, 망할까봐 걱정이 제일 큽니다. 걱정하는 게 당연한 것이 처음 독학으로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실제로 그림을 많이 망치시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절대 망하지 않는 그림에 대해 확실한 답을 찾을 수 있으실 거예요. 저는 그림 가르친 지 올해로 12년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온갖 학생들의 망한 그림을 넘겨받아서 심폐소생하는 포지션으로 지낸 지 12년이 되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동안 각종 망한 사례의 그림들을 수도 없이 보다 보니 그림이 망하는 이유를 대충은 짐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많은 사례를 압축해서 크게 3가지 이유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유화나 수치화 모작을 할 때, 크로키를 할 때, 대형 사이즈 작업을 할 때 정말 유용한 방법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망했다고 생각하니까 망한 겁니다. 화실에서 회원님들이 반복해서 많이 하시는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림을 그리고 나서 화실에 두고 갔다가 다음 주가 되면 다시 그림을 꺼내서 그리잖아요. 그때 자신의 그림을 찾은 다음에 이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왜 괜찮아 보이지? 되게 잘했네. 그리고 이런 말은 보통 지난주 수업 끝나고 정리하고 집에 갈 무렵에 선생님 잘 안 돼요. 망한 것 같아요. 라고 말했던 분들이 그런 말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작은 실수도 내일이 되면 되게 크게 느껴져서 남들이 보기에 저 정도는 괜찮은데? 하는 부분도 그림 전체가 망한 것 같은 기분으로 다가오게 되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내내 뭔가 망쳐버린 것 같고 의기소침해지게 되는 건데요. 고수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림의 중간 과정이 결코 멋지지 않다는 걸요. 밑색만 깔아두고 지금 막 묘사를 시작한 그림이 어떻게 멋질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잘 그리는 사람의 그림이라도 처음엔 휑하고 뭘 그렸는지 알아볼 수가 없는 게 당연하죠. 그 과정을 다 지나고 중간 톤도 넣고 선생님 도움도 좀 받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멋진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망했는데 망했다고 생각하니까 망한 거예요. 조금 더 그려보면 완성작은 엄청 멋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그리실 수 있어요. 제가 응원해 드릴게요. 두 번째, 그림에 빠져서 그리지 말자. 그림과 나 사이 간격 유지하기. 그림을 그릴 때 내가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고 제3자라고 생각하며 그려보세요. 많은 회원님들이 그림이 풀리지 않을 때,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마다 더더욱 그림과의 거리를 좁히십니다. 가까이 집중해서 그리려는 마음에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리게 되면 내 그림을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렵게 돼요. 전체적인 색감의 조화를 한눈에 보기가 쉽지 않고 형태가 잘 그려지고 있는지 알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그림이 잘 안 풀릴수록 그림과의 물리적 거리를 더 벌려야 합니다. 물론 알아요. 마음이 초조해서 쉽지가 않죠. 그래도 차가운 마음으로 내 그림을 바라보면 그때부터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같은 관점에서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점은 그림의 기울기를 신경 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젤에 그림 놓고 그리는 거 여러 매체에서 많이 보셨죠? 이 이젤은 초보자들이 보기에 너무 멋있고 앞치마나 빵모자와 더불어서 미술의 상징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젤에서 그림 그리려면 사실 허리도 좀 아프고요. 그렇게 낭만적인 재료는 아니에요. 불편해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젤을 선호하는 이유는 그리려는 객체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책상에서 그리게 되면 그림은 책상에 있고 자료는 세워놓고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자료와 작업물의 기울기가 달라지죠. 자연스럽게 형태를 인식할 때 왜곡해서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젤이 없다면 화판을 쓰면 돼요. 화판을 기울여서 자료와 그림의 기울기를 비슷하게 만들어주세요. 물론 자료와 그림 모두 책상에 두고 그리면 괜찮지 않냐 하는 질문도 하실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자료와 그림을 책상에 두고 장시간 목이 꺾인 채로 그림 그리면 건강에 안 좋아요. 우리는 오래오래 그림 그려야 하니까 몸이 아파지지 않는 자세로 작업하는 습관을 들여봐요. 세 번째, 자의식을 버려라. 자의식이라는 건 해체하면 여러모로 도움이 되죠. 인생에서도 그런데 그림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려운 말 하지 말고 그림 얘기나 하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이 특별하다는 생각에 빠지면 그 그림은 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스케치를 했어요. 전체적으로는 괜찮은데 한 군데가 좀 이상합니다. 근데 고치기가 싫어요. 이 문제로 지난번에도 선생님한테 지적받았어요. 마음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색칠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요. 근데 실상은 색칠하면 더 망해요. 색칠을 해놓으면 이제는 고치기도 어렵죠. 만약 소연이가 있다고 해봅시다. 소연이는 친구와 미술학원에 다닙니다. 소연이는 친구가 그림 그리는 모습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그린 그림이 다 괜찮은데 한 군데가 좀 이상합니다. 소연이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 여기 틀렸어. 이상한데? 너 저번에도 그 부분 지적받지 않았어? 친구는 말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런 상황이라면 소연이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상한데 왜 괜찮다고 하지?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정말 많이 겪습니다. 남의 그림이었다면 어색하다고 1초 만에 직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 틀린 부분을 내가 내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는 괜찮아, 이 정도는 하고 어물쩍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내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시간을 들였고 내가 직접 그렸으니 틀린 부분을 흔쾌히 고칠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은 것도 이해합니다. 물론 초보 시절에는 관대하게 자뻑 모드로 그림 그리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런 눈 가리고 아웅이 계속 반복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니 좋을 게 없겠죠. 자, 오늘은 우리가 그림을 그렸을 때 그림이 자꾸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혹시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 딱 와닿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너무 미술 초보여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이야기들은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면서 실력이 상승할수록 완성하는 작품량이 쌓일수록 더 와닿을 이야기들이니 1년이 지난 후 다시 들어보시면 좀 새롭게 들리실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미술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그림 이야기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